안녕하세요, 방춘입니다. 오늘만 공개하겠습니다. 오늘만 공개했고, 어제부터 제가 교재를 판매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오늘 5분께서 아침부터 신청해 주셔가지고 오늘 토탈 6분한테 이메일을 송부해 드렸습니다. 제 교재를. 그리고 이제 서울에 계신 사장님이 이제 김 사장님께서 정말 학구에 대단하시더라고요. 그분도 학원을 좀 많이 다니셨고 거의 전문가신데 제 교재를 오늘 12시쯤에 구입을 해주셔가지고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이메일로 다 보내드렸고요. 제가 제 교재는 100분한테만 한정적으로 공개하는 거예요. 정말 이 교재 하나면 제가 지금까지 경매를 하면서 쭉 정리해왔던 것들이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풀기 어려운 것들 오늘 바로 그걸 공개할 거예요. 제가요. 근데 그게 바로 제 교재에 다 실려 있어요. 이제 제가 개발행 허가라든가 그런 거 설명하면서 한 번도 얘기를 이제 교재를 가렸죠. 사실은요. 안 보여드렸죠. 굳이 보여드릴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만 공개한다고 제가 이렇게 좀 했는데 16억 이상의 가치의 토지가 3억의 감정이 돼 있어요. 여러분. 3억의 감정이 돼 있습니다. 이런 게 바로 인생 살면서 로또 아니겠습니까? 로또 뭐 10억짜리 5억짜리 받는 것보다 그죠? 비록 투자금은 들지는 몰라도 요런 게 로또입니다. 요런 게요. 그죠? 근데 요게 제가 뭐 따로 뭐 만든 게 아니라 이제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면 제 교재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동산 경매 교재 제 교재를 좀 자랑을 좀 할게요. 교재 판매를 좀 오늘부터 했고요. 다 미완성입니다. 미완성인데 필요하신 분들이 워낙 많아서 지금 판매를 지금 일시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100분 이상은 제 자신과 약속이기 때문에 이게 많이 퍼지면 안 좋아요. 100분 이상은 판매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교재 특징이 이제 한글 파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수정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제가 만약에 이메일로 보내드리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비밀들을 거기다가 따로 이제 추가하실 수도 있고 또 여러분들이 또 새롭게 교재를 만들 수도 있고 그렇게 이제 본 교재가 편찬이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제 강의를 들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제 강의가 뭐 허접한 강의도 있어요. 제가 뭐 강의가 뭐 그렇게 좋다는 건 아니지만 본 교재 하나면 학원 강사보다 훨씬 낫습니다. 여러분. 제 강의 하나 들으면 판례가 보통 한 지금 200개 이상 실려 있거든요. 200개가 뭐야? 판례만 한 200개에서 300개 정도가 실려 있을 거예요. 꼭 우리가 경매를 하면서 필요한 판례들이 실려 있고요. 제 전화번호입니다. 그리고 후단에 주식 얘기를 잠깐 간단하게 1분에 걸쳐서 할게요. 그래서 오늘은 16억 이상의 가치의 토지가 3억의 감정이 돼 있어요, 여러분. 근데 이거 못 풀어요, 사람들이. 못 푼다고요. 제 강의를 꾸준히 들은 사람들만 풀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제 교재를 보신 분들만 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을 설득시킬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절대 풀 수 없는 물건이거든요. 공무원들이 노해버리면 노거든요. 그죠? 개발행 허가는 전적으로 어떻게 보면 재량형이잖아요. 공무원들의 재량권이 엄청나게 강한 90% 이상이거든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공무원들하고 협의를 한다거나 내가 합의를 보려면 또 설득을 시켜서 내가 원하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한다면 제 도움이 필요하실 겁니다. 물론 뭐 필요 없는 사람도 있겠죠. 물건이 뭐냐면 제가 공개를 안 하려고 그랬어요. 이 물건을 사실은 공개를 안 하려고 했는데 제가 오늘 공개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게 사실은 입찰 하려고 했던 물건인데 1년을 질질질 끌더라고요. 21년부터 21년에 나왔던 물건인데 지금까지 변경되고 정지돼 있다. 지금 이제야 나왔어요. 근데 제가 이제 이 물건에 관심이 굉장히 많아요. 사람들이요. 굉장히 많고 저한테 뭔가 답을 찾으려고 전화도 많이 하시고 문자도 많이 주시는데 제가 답을 안 드렸어요. 어느 누구한테 제가 답을 안 드렸거든요. 왜? 뭐 도움을 준다고 해서 뭐 하겠습니까? 그게 솔직한 얘기로 그죠? 그분들이야 뭐 전화 한 통화로 그죠? 얻을 수 있는 것들을 얻으면 되는 거지만 실질적으로 이런 물건들은 좀 어떤 그 지식도 많이 필요한 부분들이 없잖아 있거든요. 자, 그럼 이 물건 한번 볼게요. 다들 아시겠지만 여기 마도면 송정리는요
지금 개발이 한참 진행 중에 있어요. 그 옆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테크노타운이 지금 들어오고 있고요. 그죠? 거기에는 2차전지 관련주들이 엄청나게 입주할 거고, 그 다음에 첨단 산업들이 지금 많이 입주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도를 보여드릴게요. 그런데 이제 토지 매각이거든요. 물건은 임야고, 그리고 감정은 3억 2천원 돼 있어요. 평수는 800평. 그러면 이 근처에 땅이 평당 200만원씩 합니다. 도로에 접했다고 한다면 250, 300까지도 가요. 자, 그러면 우리는 미니멈으로 잡아가지고 200만원 잡을 때 최소 16억이죠? 그죠? 임야지만 최소 16억이다. 그런데 왜 이렇게 3억으로 돼 있을까? 볼게요. 자, 보시면 계획관리 지역입니다. 계획관리 지역이에요. 계획관리 지역이고 2021년에 그러니까 2020년에 감정이 된 거죠. 지금부터 2년 전에 감정이 된 겁니다. 2년 전에 감정이 된 거고, 그래서 800평 해서 요게 이제 평당 84,000원씩 감정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평당 여기가 200만원이 넘는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중요한 건 본건은 지적도상 맹지입니다. 딱 그죠? 맹지예요, 맹지. 왜 맹지일까? 자, 그러면 한번 볼게요. 과연 맹지일까? 과연 이게 맹지일까, 여러분? 제 강의를 지금까지 꾸준히 들어오셨던 분들은 힌트를 얻으실 거예요. 힌트를 얻고 정확한 것은 제 교재에 딱 나와 있거든요. 답이. 일부분만 보여드릴 거예요. 제가 일부분만. 공무원들하고 얘기를 해서 어떤 공무원한테 예를 들어서 이제 어딨냐. 자, 이 땅이거든요. 이 토지인데 위성을 같이 옆으로 겹쳐서 볼게요. 자, 여기가 여러분 여기가 바로 송산 그린시티예요. 유해가 송산 그린시티. 여기가 송산 그린시티고, 여기가 지금 테크노타운이 지금 엄청나게 크게 개발되고 있죠. 여기에는 2차전지 관련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SK, 그 다음에 LG, 그 다음에 이제 삼성, 요런 것들이 들어옵니다. 여기에 배터리 2차전지 관련주들이요. 그리고 첨단 산업들이 들어옵니다. 여기에 어마어마하게 넓은 부지예요. 여기 바로 경계선에는 송산 그린시티고, 자, 그래서 바로 옆에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옆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개발이 한참 지금 진행 중에 있어요. 지금 뭐 연립 같은 거, 그 다음에 뭐 빌라 같은 게 지금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개발 압력이 엄청나게 센 곳이에요. 자, 그리고 좀 볼게요. 아이고, 이거 왜 이렇게 나오나. 자, 그래서 여기서 짚어봐야 될 게 뭐냐면, 지금 이 토지가 나왔거든요, 여러분. 이 토지가 800평이에요. 800평인데, 여기 가만히 보시면 여기 이제 지목이, 여기 대지요. 여기도 대고, 여기도 대고. 근데 여기는 임야예요. 자, 그럼 여기, 이것은 도로입니다, 이것은. 이것은 도로예요. 도로. 여기도 도로, 여기도 도로. 이렇게까지 도로예요, 이렇게. 그냥 반드시 그을게요. 아, 복잡하니까. 이게 도로입니다. 그럼 사람들이 막연히 이걸 보고 도로하고 접했네, 맹지 아니네 라고 얘기할 수 있죠. 자, 첫 번째는 맹지 아니네, 맹지 아니다. 두 번째는 첫 번째 생각하는 사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두 번째는 여기가 마도면 송정리잖아요. 그죠? 면지역이잖아. 면지역. 면지역이면 비도시 지역이죠. 비도시 지역은 그죠? 건축법에 적용을 받지 않는 게 있죠. 도로에 대해서. 그죠? 이게 설령 도로라고 하더라도 이게 개인 사유지거든요. 도로가 이게. 이 세 필지가 개인 사유지예요. 개인 사유지다. 사유지인 지목이 도로다. 자, 그러면 이게 비도시 면지역은 그죠? 이게 건축법상 도로로 지정할 의무가 없으니까 도로가 아니에요. 도로가 아니라고요. 비도시 지역이니까. 면지역이잖아요. 면지역. 그죠? 면지역이니까 도로가 아니라고요, 여러분. 개인 사도라고요. 개인 사도. 개인 소유의 도로라고요. 이게 만약에 건축법상 도로로 지정됐다고 한다면 이것은, 이 토지는 맹지가 아니에요. 그러면 아까 우리가 경매물건지에서 봤지만 본 현황 맹지라고 돼 있죠. 맹지라고 써 있어요, 안 써 있어요? 매각물건 명세서에 맹지라고 표기가 돼 있어요. 그죠? 자, 그럼 여러분들 이거 어떻게 풀어가실 거예요?
그냥 마가리 공무원들하고 가서 삿대질 하면서 야 이거 도로하고 저 뺐잖아. 그럼 공무원이 만약에 여기는 비도시 면지역입니다. 도로 지정 의무가 없기 때문에 그죠? 이것은 이 토지는 맹지라 개발행 허가가 안 납니다.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하실 거예요? 답이 없죠?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부분을 제 교재 판매하는 어떤 좀 그 기념으로다가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제 교재 18회 제가 다 보여드릴 수는 없어요, 여러분. 제 교재 지금 쭉쭉 나열되어 있는데 제가 다 보여드릴 수는 없어요. 다 보여드릴 수는 없고 일부만 보여드릴게요. 도시계획 조례에 의한 건축법 도로 지정이 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죠, 그죠? 근데 비도시 면지역은 건축법으로 도로 지정을 할 수 없다, 그죠? 왜? 비도시 면지역, 도시지역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건축물이 있으니까 그 도로는 건축법상 도로야 돼요. 그렇지만 비도시 면지역은 건축법상 도로로 지정할 의무가 없으니까 지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건축법상 도로가 아닌 거예요. 도로라 하더라도 개인 소유인 거예요. 내가 만약에 아까 그 필지에다가 건축허가를 놓고 아니면 토지 분할을 한다, 뭐 형질 변경을 하고 싶다, 그러면 그 앞에 도로의 소유자의 사용수당을 받아야 되는 거죠. 비도시 지역이니까. 그죠? 다만 그죠? 개발행위가에서 지목이 대 등 6가지 지목이 형질 변경되어 있다면 개발행위가 대상이 아닐 수 있지만 기반시설이 없으면 개발행위가 대상이 될 수 있는데 요건 대부분 판례가 있습니다. 이때 건축법 도로 지정을 개발행위가 조건으로 하면 건축법 도로가 지정되고 있다. 그죠? 만약에 아까 비도시 면적이지만 그죠? 비도시 면적의 토지지만 개발행위가 조건으로 건축법 도로 지정을 요건으로 했다면 이 아까 나와 있는 그 입구의 세 필지의 도로는 건축법상 도로가 되는 거죠. 그죠? 이것은 어디에 나와 있냐면 도시계획 조례, 도로 등 미설치된 곳에 개발행위가 조건이라는 데가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되고, 제가 밑에 건 보여드릴 수 없고 위에 것만 보여드릴게요. 개발행위가 운영 지침에 보면 건축법 도로로 지정될 수도 있어요. 있다고요. 그죠? 지자체 도시계획조례에 명백한 규정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개발행위가 운영 지침 및 국토계획 시행령 발표에서 어쩌고저쩌고 나와 있죠. 그래서 개정 지침이 시행된 이후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서 개설된 도로는 배타적 사용수용권이 제한됐다고 해석해야 하는데 법제처 6건에 되어 있어요. 그러나 앞서 개발행위에서 목적사업을 위하여 스스로 배타적 사용수용권이 포기 조건으로 만들어진 현황도로는 아까 그 현황도로예요. 그죠? 당시 건축법 도로로 지정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일반 공중통행을 보아서 타인의 건축허가에서 접도 의무가 충족되었다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뭐 있을 것이다라가 아니에요. 그죠? 있을 수도 있다란 얘기예요.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몇 가지 이런 3, 4, 5, 6, 7 몇 가지 가지고 담당 공무원을 설득을 해야 되겠죠. 그죠? 설득을 해야겠죠. 그래서 아까 그 토지가 여러분, 제가 제 교재를 구매하시는 분들한테는 다 알려드리는데 아까 이 토지, 어이구 어디 갔어? 이게 제가 교재 팔아먹으려고 이렇게 강의하는 게 아니라요, 저장하고 나가야 되겠다. 요거 아까 뭐라고 했죠? 요게 이성을 같이 볼게요. 확대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 지목이 돼, 여기도 돼, 여기도 돼, 여기는 임야. 그럼 좀 요게 지금 도로죠. 이렇게요. 요게 도로예요. 여기는 이제 지방도거든요. 이렇게 지방도하고 접해 있죠. 이렇게요. 여기 지방도하고 접해 있죠. 이렇게. 근데 자, 여기도 세 필지 하나, 둘, 세 필지, 네 필지가 도로예요. 도로인데 중요한 것은 여기가 비도시 면지역이다. 비도시 면지역은 건축법상 도로로 지정 할 의무가 없으니까, 그죠? 담당자가 만약에 혹도 뒤집어버리면 이것은 맹지가 될 수도 있다. 그렇지만 또 하나, 맹지가 아닐 수도 있다. 라는 어떤 그런 그 결론에 도출하게 되죠. 그죠? 맹지일 수도 있고 맹지가 아닐 수도 있고, 그죠? 호떡처럼 뒤집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그것은 여러분들 이거 입찰하려고 하는 분들을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물론 제 교재를 구매하시고 또 저랑 같이 오랫동안 저한테 컨설팅 의뢰하시면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설명을 해드리고, 어떻게 보면 위험과 기회가 상존하는 어떤 그런 그 땅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만약에 이게 뭐 여러 가지 방법은 있겠죠. 저도 이 물건에 대해서 연구를 어마어마하게 많이 했던 사람 중에 하나인데, 어쨌든 간에 기회가 될 수 있고, 아니면 여러분들 여기 뭐 여기서 평생 소나무나 심고 참나무나 심어야 될 어떤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판단의 근거는 공부가 어느 정도 된 분들한테는 할 수 있을 거예요. 저도 판단은 내리지 않겠습니다. 판단 내리지 않겠고, 어쨌든 이 물건이 어떤 지금 핫 이슈로 지금 유튜브라든가 다른 데서 지금 통하고 있는데, 다들 제가 보니까 쓰잘데기 얘기들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쓰잘데기 얘기들. 그래서 제 교재 보여드리면서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제 교재는 그래요,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이제 이 파일, 원본 파일 그대로 보내드릴 거예요. 요게 쭉 보면 뭐 대부분 토지 위주로 또는 그런 공법 위주로 많이 이제 나열을 해놨거든요. 공법 위주로 많이 나열을 했고, 그리고 맨 하단에 보면 유치권하고 법정기상권의 판례를 이렇게 제가 이제 밑줄 짝짝 그어가면서 몇백 개 되는 유치권 판례를 다 읽어서 가면서 이렇게 이제 다 표시를 해놨어요. 여러분들 공부하기 쉽게. 그리고 지금 페이지 수는 한 600페이지 정도 됩니다. 물론 판례까지 합치면 800페이지 정도 돼요. 근데 판례 빼고 제 교재, 순수하게 제 교재만 봐서는 600페이지 되고, 아마 이것을 제 강의와 같이 들으시면 돼요. 제 강의하고 같이. 그리고 1강. 예를 들어서 첫 페이지 볼게요. 첫 페이지 보면 기본적인 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 이제 유튜브 1강 있죠? 유튜브 1강. 실전 경매 1강. 그린벨트 내, 그러니까 저는 제일 어려운 그린벨트부터 강의를 시작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 이제 그린벨트에 대해서 쭉 이렇게 제가 설명을 했고, 유튜브 강의도 쭉 있습니다. 그렇지만 유튜브에서 공개했던 것도 있고 공개하지 않은 것들도 있어요. 그런 것들은 제 교재에 나와 있습니다. 어떤 법률이라든가 아니면 뭐 판례, 그런 것들은 제 교재에 나와 있고, 실질적으로 유튜브에서 공개하지 않은 것들이 더 많아요. 그리고 만약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제 교재에서 예를 뭐 개발의 영화를 찾고 싶다, 도로를 찾고 싶다, 도로, 아니면 임야를 찾고 싶다, 이렇게 쳐서 그러면 계속해서 나오는 거거든요. 이렇게요. 그죠? 문서 전체를 클릭하고 찾기를 누르면 임야에 관련된 글자들이 또는 연관 검색어들이 쭉쭉 이렇게 나옵니다. 임야에 관련된 것들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떤 걸 필요하다, 임야가 필요하다, 아니면 뭐 상가가 필요하다, 상가 치면 상가에 관련, 상가 경매 물건들이 쭉쭉 다 나오죠. 이렇게요. 그죠? 상가 경매 물건들이 쭉쭉쭉 다 나옵니다. 판례부터 해서 예를 들어서 뭐 다른 거 하나 쳐볼까? 뭐 아니면 뭐 뭐야, 법정이상권 쳐볼까? 법정이상권 치면 자, 이렇게 법정기상권 강의했던 것 또는 법조문 내용들 쫙쫙쫙 다 나옵니다. 이렇게요. 그래서 어떤 거를 여러분들이 입력을 해도 다 찾을 수 있겠고로, 그죠? 다 여러분들 실력 향상이 될 수 있겠고로 제가 교재를 좀 이렇게 구성을 해봤어요. 어쨌든 앞으로도 계속 이 교재를 갖다 보완해 나갈 거고, 교재를 구입하시는 분들한테서는 어떤 새로운 추가되는 내용들, 그런 것도 계속해서 이메일로 보내드릴 거예요. 한번 서너 달에 한 번씩이라도 제가 이제 교재를 갱신시켜드리면서 계속해서 보내드릴 거고, 요 교재는 사실은 제가 지금까지 경매 생활을 한 10년 넘게 하면서 취합했던 자료다 보니까 뭐 쉽게 좀 공개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근데 이것도 너무 많이 공개되면 너도 나도 다 전문가 되니까 제가 딱 오늘 6분 100명한테만 딱 공개를 해드립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부동산을 공부한다거나 경매를 공부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이 교재가 있으면 너무 좋아요. 그리고 만약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요. 이건 제가 뭐 토지만 낙찰 받으면 유치권도 불법행위다, 선순위 세입자도 퇴거 청구 당한다, 유치권자 선순위 임차인이라도 토지 낙찰 대회 못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필요한 뭐 문구 이렇게 넣으시면 돼요. 이렇게 뭐 그래서 뭐 박영춘 아니면 뭐 이렇게 넣으시면 되고, 그죠? 넣으시면 되고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수정 보완 또는 뭐 덧붙이기 다 할 수 있으니까 제 교재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PDF 파일로 그냥 수정을 못하게 드릴까 했는데 100분까지만 제가 요걸로 이제 원본을 드릴 거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교재 판매를 하지 않을 거예요. 이제 서점에 나와 있는 책처럼 그렇게 책으로 이제 판매를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관심 있으신 분들은 빨리 신청하시는 게 좋으실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렇게 저처럼 수십 년을 이렇게 경매를 하면서 이렇게 경매 사건 위주로 자료를 취합했던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 교재는 정말 아주 저는 기초적인 강의는 뺐어요. 뭐 권리 분석 그런 것은 여러분들 뭐 그런 거 중요한 것일 수도 있지만 크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는 사실은 돈을 벌려고 경매를 배우는 거고, 그죠? 대박을 터뜨리려고 경매를 배우는 거잖아요. 그래서 남들이 모르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는 정말 공개하기 싫은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제 교재 뭐 누락시킨 거 없이 그대로 공개를 했으니까 여러분들 필요하신 분 꼭 보시고요. 그래서 이제 이 교재를 구매하신 분들한테는 요거 제가 추가로 같이 보내드릴 게 있어요. 이제 요거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어떤 그 질의응답이 있거든요. 한 300페이지짜리. 그 다음에 건축행정 길라잡이. 물론 공부가 어느 정도 되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그 다음에 개발행위가 명의 변경, 개발행위 운영지침, 부동산 실무, 세무실무, 유치권 판례모험, 법정이사건 판례모험, 상가중개 시 필요한 어떤 그런 것들 뭐 다 아시겠지만 화성시 도시계획조례 제가 밑줄 치면서 다 체크해왔던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요게 사실은 요게 경매사령관 부동산 경매 교재가 요게 800페이지짜리고요. 나머지는 그냥 서비스로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공부하실 때 필요하시라고 서비스로 드리는 거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좀 반응이 좋아서 어제 조회수가 60몇 건밖에 안 됐거든요. 그런데 벌써 7분, 6분 정도가 7분이 신청해 주신 거 보니까 조만간에 100분 찰 것 같아요. 그러면 100분 차면 더 이상 이제 그 교재 판매를 안 할 겁니다. 그리고 참고하시고요. 필요하신 분들은 또 자기만의 어떤 그런 그 책을 갖고 싶으신 분들, 그죠? 어떤 정형화된 책 아니라 내가 지금까지 제가 유튜브 강의했던 거에 플러스 알파 본인 선생님들만의 어떤 플러스 알파를 더 갖고 싶다면 제 교재에다가 플러스 덧붙이기를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고 이제 그래서 이제 주식 얘기를 잠깐 해볼게요. 주식 관심 없으신 분들 나가시면 돼요. 오늘도 역시 아니나 다를까 뭐 항상 하는 얘기지만 이 갭에서 3, 4일 동안 있다가 오늘은 갭을 강하게 통과하는 양선이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하락 트렌드의 연장선이라고 봅니다. 어차피 이 하락 트렌드 연장선이라고 보고요. 미국 대선이 있고 FOMC 회의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아마 좀 강세를 보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제 대부분의 시황을 말씀드렸어요. 일본과 영국의 예를 들어가면서, 그죠? 미국이 급한 금리 인상보다는 이번엔 0.75는 100% 확실하죠. 근데 그 이후에는 뭐 0.25가 될 수도 있고 뭐 약간 점진적으로 상승을 할 것이다 라는 어떤 생각이 시장에 많이 팽배해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하락 트렌드에 변함이 없습니다. 저는요, 주식이 상승으로 가기 위해서는 제가 말씀드렸죠. 21선 돌아야 되고, 그죠? 5일선 골든크로스는 했어요. 일단 1차적인 건 일단 조건을 만족했고, 이 하락 트렌드 61선을 뚫어야 되고요. 61선을 뚫어야 되고, 그죠? 이 하락 트렌드를 뚫어서 다시 재차 밀리고 대차 반등하는 거 보고, 그러면 이때는 61선이 돌겠죠. 이때까지는 항상 부정적입니다. 그죠? 제 예상은 단기적으로는 내일이나 모레까지 오르면, 그죠? 내일이나 하루 이틀 더 오르면 이제 이 하락 트렌드에 있는 선에 쳐맞고 내려올 것이다. 뭐 오늘은 원전 관련주가 강세였죠. 강세였지만 그래도 삼성전자도 조금 약간 강세를 보였고, 그렇지만 아직은 상승으로 돌아선 것은 아니다. 금리 인상에 대한 여파, 후폭풍이 기다리고 있다. 왜? 언제부터? 미국 대선이 끝나고 난 다음부터 금리 인상에 대한 후폭풍은 기다리고 있다. 그죠? 그리고 경기 침체도 기다리고 있다. 그래서 아직 긍정적인 마인드를 표출할 때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제 생각은 항상 61선 위에서 쌍바닥을 치고, 그죠? 깃발형을 어제 설명해드렸고,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부정적이다. 그죠? 물론 단기 상승, 여기처럼 추세 상단까지 올 수 있어요. 여기도 역시 추세 상단까지는 올 수 있지만 결국엔 쳐맞고 내려올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 추세대를 뚫은 것도 아니고, 그죠? 61선을 뚫은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주식은 지금 만약에 주식을 사는 사람들은 아마 불안할 거예요. 그죠? 지금부터 내일부터 주식을 사시는 분들은 불안해서
잠을 못 잘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더더욱 보수적인 관점으로 시장에 임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좋은 종목도 있더라고 보니까요. 좋은 종목 하나 보여드릴까? 아까운데 그 종목을 사실은 좀 매집하고 싶긴 해요. 저도요. 왜냐하면 시대 흐름과 맞는 종목이다 보니까 매집하고 싶은데 종목은 아직 저는 1월달까지 또는 2월달까지 뭐 지수가 아무리 강세라고 하더라도 저는 주식을 안 한다고 했습니다. 주식 안 한다고 했어요. 안 합니다. 지금 단 한 주도 안 갖고 있어요. 계좌 보여달라고? 계좌에 226원 있습니다. 226원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경 쓰지 마시고요. 제 계좌는 제가 때가 되면 보여드려요. 근데 뭐 신경 쓸 것도 없고 뭐 주식 안 하니까 마음 편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죠? 마음 편하고 뭐 이제 좀 단기 반등인지 또 고점인지 또 몰라서 또 물려있고 또 고통의 나라를 보내고 있을 수 있어요, 나중에. 그러니까 굳이 지금 뭐 주식을 사서 그죠? 일거리를 만들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죠? 주식을 사서 일거리를 만들 필요는 없고 지금은 트렌드가 하락 트렌드예요. 하락 추세. 물론 하락할 때마다 반등은 있을 수 있어요. 하락할 때마다 반등은 있을 수 있지만 큰 흐름을 보면 하락은 명확하다. 그리고 하락이 멈추려면 이 추세대를 뚫고 올라가야 된다. 올라서서 다시 재차 밀렸다가 다시 한번 뚫고 올라가야 된다. 2번 정도 뚫어야지만이 이게 진정한 진바닥이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이 그러니까 앞으로 모습이 어떻게 돼야 되냐면, 여기 주식이 상승으로 가려면요, 주식이 이렇게 올랐다가, 그죠? 이 추세대, 이게 상단 추세대잖아요? 올랐다가 툭 올라가, 이 추세대를 갖다 이렇게 막고, 이렇게 조정을 하든지, 그러면 61선 이렇게 돌겠죠? 그죠? 그래서 61선 뭐 다시 재차 상승해서, 이렇게 이제 추세대가 확실히 굳혀졌을 때, 주식 투자에 듣지 않다. 그럼 저는 이 기간을 보통 2달이나 3달 봅니다. 2달이나 3달 봐요. 제가 이렇게 여기 공간을 많이 남겨놨죠? 공간을 많이 남겨놨습니다. 추세 이제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보려고 그런 거예요.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보려고. 그러면 내일도 만약에 상승이 나온다. 내일도 이렇게 뭐 상승이 나온다. 그럼 그 다음날은 쳐맞는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 입장입니다. 제 예상이 틀릴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여기 하락 트렌드에 있는 요 추세대 뚫는 거 보고, 또 여기서 재차 밀렸다가 바닥 다지는 거 보고 바닥인지 아닌지 판단을 하겠습니다. 이 기간이 저는 최소한 1달 또는 2달 또는 3달 3개월 정도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제가 종목 솔직히 아까운 종목도 하나 있긴 한데 추천드리고 싶어요. 추천드리고 싶은데 종목을 얘기 안 할게요. 종목 얘기 안 하고 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시황은. 그래서 너무 무리하게 따라잡지 마라. 무리하게 따라잡는 건 아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